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은 트레이닝 셋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훈련 자료가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 훈련 자료 하나하나는 당연히 인풋 X와 아웃풋 Y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의 인풋 X는 당연히 여러 개의 특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벡터의 크기는 n 플러스 1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x의 제로부터 시작해서 x의 n번째까지니까 n 플러스 1 길이의 벡터, 그리고 x0는 항상 1로 주어지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컨벤션이죠. 그 y의 값은 어떻게 해당되는지 살펴볼까요? y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두 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y 값은 항상 0이거나 1, 둘 중에 한 개의 값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훈련 자료들이 몇 개? M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M개의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피팅하려는 하이퍼세시스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h of x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를 띠게 되죠.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그리고 지수 부분이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를 두 개를 곱한 값을 지수에 사용하는 이러한 함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요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실수값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서로 벡터와 벡터의 덧 프로덕트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세타 값이죠. 이 세타 값이 이러한 그 샘플 또는 훈련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세타 값이 가장 적절한 세타 값인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그럼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그래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비용 함수를,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썼던 비용 함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선형 회귀 방법에서는 코스트 함수를 J of 세타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호르는 이 J of 세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가 그 설정한 H of X 하이퍼세시스의 결과값과 그리고 훈련 자료로부터 주어지는 그 출력값 Y와의 그 차이, 그거는 서로 빼주면 되니까요. 그것의 제곱, 왜냐하면은 그것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의 크기, 차이의 크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 제곱한 것을 모든 샘플, 훈련 자료에 대해서 더해주고 그거를 2m으로 나누어 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식은 뭐가 조금 달라졌냐면 사실은 큰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2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전혀 달라진 게 아니죠. 2분의 1을 썸메이션 앞에 두나 뒤에 두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요 부분을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체를 썸메이션 하는 요 내용 안에, 즉 더해서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할 대상이 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그 보통 코스트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그냥 표현을 하면 코스트 H of X와 Y의 코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계산한 그 값과 실제 값의 비용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트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이 함수식을 표현을 다시 한번 거꾸로 해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주어진 우리의 하이퍼세시스와 그리고 주어진 역시
훈련 자료의 결과값 사이에 어떤 비용, 그런 함수를 결정을 해서 그것을 비용 함수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은 요 함수로 쓴 거죠. 2분의 1 괄호 열고 h of x 빼기 y 그것의 제곱, 요 부분을 비용 코스트 함수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게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h of x를 리니어의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썼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을 되살려보면 얘는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선형 함수를 이 하이퍼세시스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풀고 싶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풀고 싶으면은 하이퍼세시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리뷰한 것처럼 h of x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서 사용하자 그랬죠?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세타 트랜스포즈 x는 선형함수지만 1 나누기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는 비선형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선형함수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형은 직선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함수는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0과 1 사이에 이렇게 좀 어떤 커브 형태를 띠는 비선형적인 모양, 약간 곡선 모양을 띠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코스트 함수로 이런 선형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 j of 세타의 함수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j of 세타가 이런 컨벡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컨벡스 형태라는 것은 볼록한 함수라는 뜻이에요. 볼록한, 볼. 그래서 이렇게 볼록할 경우에는, 즉 그라디언트 방법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값을, 이 미니멈 값을 찾아가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j of 세타 값이 세타에 관한 이런 non-linear 함수로 파라메터라이즈 되어 있으면, 우리의 지금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경우인데, 이 함수가 세타에 관해서 좀 이상한 모양을 띠게 돼요. 즉 이런 거를 보통 non-convex라고 부르는데, convex는 볼록하다 그래서 볼록한 정의를 수학적으로 하면 어떤 거냐면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선을 이으면 그것이 절대 다른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려면 이렇게 볼록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컨벡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지점을 갈 때 얘를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컨벡스 펑션이 아니에요. 그런 펑션에서는 결국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썼을 때 이런 로컬 미니멈들에 빠져서 실제적인 글로벌 미니멈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즉 리그레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의 주어진 하이퍼세시스가 non-linear 함수이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 즉 j of 세타가 non-convex 함수를 띠게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함수를 또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는요, 지금 보여진 원래의 수식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어떤 수식을 쓰냐면 좀 독특한 함수를 씁니다. 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코스트 함수, 우리 하이퍼세시스와 그 훈련 자료의 출력값과의 그 코스트 함수를
어떤 모양으로 이제 결정할 거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에서는요, 두 개로 나누어서 씁니다. 함수를. 즉 이런 경우죠. y가 1인 경우와 y가 0인 경우 두 개의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씁니다. 볼까요? 즉 마이너스 로그 h of x 1일 경우에는, 그리고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 자, 뭔가 좀 복잡해졌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로그 h of x라는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의 함수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즉 만약에 y가 1과 똑같은, 그러니까 출력값이 y인 훈련 자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코스트 함수를 쓰겠다는 건데, 이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는, 즉 우리가 알다시피 h of x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0과 1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갖게 만든 거냐면 h of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그 코스트 함수, 지금 여기 이 수식은요, 이건 코스트 함수입니다. 코스트 함수 값이 h of x와 y의 함수고, 여기 쓴 요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h of x 값을 대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h of x가 0이면은 그것의 로그 값의 마이너스 값이면 무한대 값이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h of x가 1이면 그것의 그 로그 값의 마이너스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사실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그 로그 함수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요, 로그 함수를 그리면요, 우리가 이게 g라는 값이고 요거를 로그 g라고 하면요, 1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에서부터 쭉 커져서 가가지고 점점 어딘가로 수렴하는, 이게 로그 g 값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g 값은 이것을 반전시키면 되죠.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얘가 바로 마이너스 로그 g 값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효하죠, 그죠? 0부터 1 사이의 값만 유효하니까 바로 요 그래프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겁니다. y 값이 1인 경우에는 주어진 하이퍼세시스,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죠. 그 함수의 로그 값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을 코스트 함수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y가 1이고 포지티브 결과인데 그 예측한 값이 1로 딱 나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h of 세타가 1이면은 요 0의 값에 갖는 요 함수를 쓰는 거고요. 그 대신 만약에 y는 1인데 계산된 예측된 값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이죠. 그럴 때는 비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무한대의 비용을 갖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만히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즉 만약에 h of 세타가 0이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y가 1일 확률은 당연히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소위 벌칙을 주는 겁니다. 즉 0일 경우에는 당연히 틀린 거니까 거기다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그런 코스트를 줄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딱 반만 살펴본 거예요. y는 1일 때. 자, 그러면 y는 0일 때는 왜 또 다른 함수를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괄호 열고 1 빼기 h of x, 즉 하이퍼세시스를 1에서 빼준 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을 우리가
코스트 함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랑은 다른 코스트 함수를 쓰겠다는 건데요. 이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생긴 코스트 함수냐면 우리가 이것도 그 로그 함수를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아는데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냐면 g 값을 수평축으로 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g 값을 플로팅해 보면요 0과 1 사이에 이와 같은 커브를 그리면서 값이 나타납니다. 무한히 커져요. 또 여기서 또 그렇지만은 0일 때는 0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1일 때는 무한히 커지는 값을 갖는 이런 함수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코스트 함수 즉 이 코스트 함수를 h of x와 y로 주어지는 이 코스트 함수 다시 말해서 이 수식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of x 이 함수를 그려보면 h of x는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만 가지니까 그 사이에만 그래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무한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0일 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y가 0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예측이 0이 되면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코스트 값이 0이 되고 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그 입력값의 레이블이 0인데 우리 예측값이 1로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가장 반대되는 그때는 무한히 큰 이런 비용 함수를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코스트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코스트 함수는 1일 경우에는 y가 마이너스 로그 hx고요. 그리고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h of x가 우리의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로 사용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